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좀 우러러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이제 자매님들 중에도 계시고 우리 또 형제님들 중에도 아마 이렇게 같이 모이시는 모임에서 특별히 저분은 참 멋있다. 그리고 또 자매님들 중에서도 저 언니는 참 멋있다. 뭐 이렇게 우러러 보이고 좋게 평가가 되는 분들, 나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분들이 아마 계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우러러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얕이 보이고, 흔히 이야기하면은 보여줄 게 많은 사람이고, 스펙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러러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낮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나 예전에 이런 거 했었어. 내가 그리고 이렇게 내가 기부를 많이 했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높게 보이시나요? 별로 그렇게 높게 안 보이실 거예요. 뭐 했으면 했지. 근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 돼요. 대단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거 안 하다가 어머나 예전에 그런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부끄럽게 그냥 그랬었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오히려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마음들이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게 되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부님들 중에도 자기 어디 유학 갔다 왔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그래서 유학 갔다 온 분들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절대 어디 가서 유학 갔다 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다 놀러 갔다 온 줄 안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곤 하세요. 예. 근데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박사면 박사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석사면 석사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낯이 보여요. 이렇게 선배이고 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서 뭔가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뭔가를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도저히 못 찾다가 그 전공한 분에게 찾아서 그분이 내가 이런 게 이렇게 여길 찾아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것들을 방식을 취하면서 해주시는 분을 보면은 유학 플러스 높게 보이는. 그래서 정말 선배 같다, 정말 형 같다, 정말 선배 신부님 같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높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떠냐? 저는 이제 좀 어떤 부류가 높게 보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류가 두 번째 부류보다는 더 높게, 더 좋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보면, 반성해보면, 성찰을 해보면은 저는 이런 것도 했고요. 저 이런 것도 했고요. 라고 하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첫 번째 부류에 저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부류를 더 멋있게 생각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 그게 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면 너무 좋죠. 또 이렇게 칭찬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게 또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갖고서, 제가 낫게 되는 것 같은 창피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주제 파악은 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 희망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게, 우러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한번 보면은, 요 책에서 이거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발췌해서 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어떤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도 있고, 비사실적인 사실이지 않은 것도 있고, 일단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정보죠. 근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분류해 놓는 것, 그게 이제 일단 지식이라고 보고, 근데 지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잘 하는 것, 이 분류된 것들을 이해하고 이해된 바를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거를 이제 이 지혜라고 나누게 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거는 좀 아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하는 것인 반면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시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 이렇게 나누게 돼서 격하게 동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축구를 이제 내려오는 게 축구에 대한 거를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드리블을 하는 것에서 드리블의 종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지식인 것 같아요. 드리블에는 이런 종류의 드리블이 있지. 이때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알고 있는 거는 지식인데, 근데 그거를 필드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거를 실전에 활용하는 거는 그건 이제 지혜라고 나눠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과 지혜 둘 다 그렇지만 특별히 지혜는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지혜인 것 같다는 상황이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전 성당에 있을 때 말씀드렸나? 그 이제 사제관 그 이제 데크를 고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뜯어놓고, 근데 제가 이제 고양이를 싫어했었는데 거기에 시골이니까 고양이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고양이가 와서 저희 성당에 정착을 해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양이가 너무너무 이제 잘 따르는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챙겨주고. 근데 얘가 다산의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배가 불러갖고 와. 그래서 안 보였다 싶으면은 배가 불러갖고 오고, 안 불렀다 하면 애고. 낳다가 죽은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이 다 살아요 또. 근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날도 한 4마리인가 5마리를 이제 나놓고 이제 이게 커가는 과정 중이었어요. 근데 고양이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 틈 사이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데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열어놨더니 그 틈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 전기톱으로 막 이렇게 해고 해야 되는데 이 고양이를 빼내지 않으면 이게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 이제 사무장이 저희 성당 교사하다가 이제 일을 잘해서 또 가깝게 사니까 사무장을 이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사무장한테 야 어쨌든 나 들어갈 테니까 이 고양이 새끼 고양이 이거 4마리 다 빼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인가 있다 나왔더니 진짜 빼놓은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저희 다 못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뺐냐라고 했더니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목소리 들으면 오는 것 같아갖고 엄마를 데려다가 그 문 앞에다 그 틈에다 넣어놓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울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새끼가 1마리, 2마리 나올 때마다 1마리 건져놓고 2마리 건져놓고 3마리 건져놓고 4마리 건져놓고 이제 다 건져놓은 거예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야, 서울대학교 나오는 사람보다 네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을 그냥 장난삼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부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아는 건 지식인 거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이용해갖고 활용해갖고서 그거를 어떤 거를 결과를 얻어내는 건 지혜인 것 같은데, 야, 너 진짜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드러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지혜가 어떤 생활 순간순간에 시적절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확실히 사람도 그렇고 이런 맥락에서 지식과 지혜도 그렇고 드러났을 때 그거를 굉장히 좀 높게 보이고 그런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그때 그 친구를 보고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는 생각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한번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참 그래 그 방법 좋다라고 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롭다, 지혜는 이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또 이런 맥락인데,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질타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질타를 받은 이들은 오늘 이 지식과 지혜라는 거 놓고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진짜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외우고 있었지만 근본 정신에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에 대한 질타, 그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시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드러남과 드러냄을 놓고 봤을 때 지식과 지혜, 네, 고양이들 아주
여러분들 꺼내냐고 힘들었네요. 드러냄. 이건 이제 보면은, 드러냄 같은 경우에는, 드러남이 있고, 드러냄. 마태복음 26장 25절, 드러난다. 드러냄. 마태복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 아까는 잘 맞는 것 같아서 가져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안 맞네? 마태복음 26장 25절, 드러냄. 네. 드러나게 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드러나게 되는 거로 한번 맥락을 볼게요. 그때 예수님, 어떤 게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를,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죠. 그랬더니, 22절에도, 주님, 저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5절에 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감추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드러나고 나쁜 것도 드러나고 드러났을 때 더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도 어떤 거를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자기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죠. 이거를 이제 한 2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를 다닐 때도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자세히 몰라요. 잘 안 드러나요. 왜냐하면 신부가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드러내요. 근데 통제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보좌 신부가 될 때도 잘 안 드러날 때. 여기서 보좌 신부 때도 드러나면 정말 나쁜 놈인데 보좌 신부 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다가 주임이 돼서 본인이 오로지 뭔가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됐을 때는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뭐 그런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드러남, 그 인품이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백인 대장의 병든 종을 고치시다라는 이 장면인데요. 백인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움을 예수님께 와서 청하였죠. 제 종이 지금 중풍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겠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지만 백인 대장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꼭 이 말은 8절에 보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의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만 이렇게 봤을 때 백인 대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백인 대장이고 당신 와서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의 드러남과 주님, 제가 참 부당한데 참 이런 부탁을 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한 말씀 하시면 낫는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발 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저희 같이 지내고 있는 제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종을 다루던 주인의 인품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다 보니까 백인 대장은 좀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로 많이 성경에서 부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드러남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자꾸 드러내려고 해봐야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게 평가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그냥 본인 내공을 잘 쌓는 의미에서 잘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요. 칭찬받은 이들은 이렇습니다. 주로 줘요.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줬고 또 맞아들여요. 또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뭐 찾아 주었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38절에 보면은 근데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이 오른쪽에 있는 칭찬받는 이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주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44절에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안 줬고 언제 안 맞아들였고 뭐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죠. 이거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좋지 않은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람의 품격은 드러남에 있음을 저희가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공의 나이테에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기 위해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도록 실천을 통한 발자국을 깊게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청하도록 합시다.